2014년에 치러지는 수능이 수리 영역이 아니고 수학이라는 것. 이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2번에 걸쳐서 2014학년도 수능을 예비로 치른 시험 문제들을 몇 가지 분석해 드렸고 결론을 드렸었는데, 지난 6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른 모의평가를 저기에 추가해서 경향이 실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 지침으로 삼아봤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변화에 수학은 없습니다. 시험 시간 똑같고요. 문항수 똑같습니다. 네, 수학 몇 분 치는지 아시죠? 100분. 마킹 시간을 털고 나면 한 90분 정도. 그러면 30문항이면 평균 잡아 3분이겠죠. 물론 쉬운 건 한 1분 안에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경우는 맥시멈으로 한 5분 정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능 시험 문제를 교수님들 있죠. 수학과 교수님들이 시험 보면 100점 맞을까요? 못 맞을까요? 못 맞습니다. 제가 보면 100점 맞겠습니까? 못 맞겠습니까? 저는 1시간 만에 풀고요. 교수님은 일주일 걸려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얘네들 수학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전공 분야만 하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많이 주어지면 다 찾겠죠. 공식도 다 유도해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만점을 맞는 이유는 뭐냐?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전공 수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문계열의 입장에서는 수학 A가 정보 과목에 가깝습니다. 정보 과목이라 하면 마치 상업고등학교에서 부기 공부하듯이 딱 정해진 절차 체계대로 지켜가서 계산해내는 능력만 갖추면 답이 탁탁탁탁 떨어나오게 설계된 시험이에요. 이게 학교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이라는 것이 소재는 되어 있지만 이 소재를 삼아서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을 개발하는, 이게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떨어지게끔 구성해 놓은 하나의 새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게 인문계열 수학이고요. 자연계열 수학은 뭐냐? 조금 흉내를 내요. 어떤 흉내를 내느냐? 원리들, 정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입니다. 인문계열 수학은 축적된 지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도 그 정해진 절차 체계들을 잘 지켜나가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은 그 절차 안에 이미 축적해야 될 지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자연계열이면 장차 대학교에 와서 진짜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지금 해라. 이런 차원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트형 문항이 등장하는데, 저 세트형 문항은 쉽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절약되는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내용면에서 둘의 구분이 확인해졌고, 저 정신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정신대로입니다. A형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는 경향으로, B형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향으로 재편됩니다. 최고난도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한 대로 나온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익혀나갈 것인가, 이 관건인데, A형입니다. A형은 수학 1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두 개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작년까지는 수학 1 최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약 15분가량 소모하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 조금 전에 평균 5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수능시험에 가보면요, 수리 나형, 즉 수학 A형은 문제들이 쉬워가지고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에 대부분 풀려요. 충분히 시간이 남습니다. 실제로 한 30분 정도 남아요. 한 번 더 검토해도. 그럼 남은 30분 동안 수치를 척척척 대입하면서 20번 계산해서 다 더하면 답이 나오도록 구성됐었습니다. 이게 수학으로 바뀌면서 살짝 틀어집니다. 함수가 강조되게 되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입니다. B형은 전통적으로
네. 자연결이니까. 자연결 수학하면 떠오르는 단원 뭐겠습니까? 미적분, 그 다음에 공간도형, 벡터 이런 내용인데 참 황당하게도 작년까지 수능에서 최고난이도 문제가 수학 1이었어요. 공통문항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공통문항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자연결로서는 수학 1이 사라지고 저쪽 단원이 고난도 문제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게 지금 6월 모의평가까지 분석한 결론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A형입니다. 함수의 성격이 강화된다. 함수. 네. 방정식하고 함수 중에 뭐가 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네, 함수가, 그죠? 왜냐면 이상한 기호들이 더 많아지고 대응관계가 나타나고 그림이 나타나는 구조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강화된다. 자, 보시면 아래쪽에 2012학년도는요, 그냥, 지금 자료집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보셔도 풀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큰 특징 몇 개의 단어들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출제된 건데요. 2012학년도에는 그냥 저 부등식 2개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꺼냅니다. 자연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숫자 대입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똑같은 가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걸 함수화하고 그래프로 그린 후에 또 다른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교점을 찾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포자의 입장에서는 싫어요. 아래쪽은 해볼만 해요. 이렇게 되는 주제가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6월 모의평가를 이렇게 펴봤더니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높아서 정답률이 매우 떨어지는 문항들 중 대부분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쭉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저 네모박스 된 부분에 바로 윗줄을 보세요. 단어가 수열이죠. 수열 단원인데 이 수열은 1, 2, 3, 4 대입하는 문제였는데 그래프를 주고 함수로 수열을 재구성한다. 그 다음 제일 어려웠던 30번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것도 지표가 수문입니다. 이거를 좌표 평면의 점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문계열 쪽의 수능 문제로 딱 와서 수리 영역으로부터 수학으로 탁 바뀌고 보니까 다시 수리 영역은 추론 중심에,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제시된 지문을 잘 쫓아가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대부분 구성됐었는데 수학으로 바뀐 결과는 최소한의 지식은 그래도 알으셔야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지식이 뭐냐? 너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2학기 과정 도형의 방정식하고 함수에서 제대로 공부했니? 이렇게 최고 난이도 문제가 구성된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일수록 이 여름방학 선행학습할 생각을 좀 자제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있죠. 그 과정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내신 성적도 올리고 실력도 올려서 수능에 가서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인문계열입니다. 네,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해드렸으나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지나가겠습니다. 길다. 문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비 시행에서 등장했던 문제고 그림이 매우 불친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6월 모의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과 2014 수능에 아주 결정적 차이가 느껴지는, 보시다시피 위쪽에는 식이 아예 없어요. 아래쪽에는 식을 줍니다. 식이 주어지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림도 딱 단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실제 풀이에 가보면 지금 요 아래쪽에는 28번 문제는 저기 빨간 선 보이죠? 빨간 선 촥 긋는 순간에 그냥 답. 그런데 조금 전 17번 문제는 풀이가 저만큼. 누가 풀어서 저만큼이냐? 저희 학원 수학연구원이 풀어서 저만큼. 즉 저것보다 더 짧은 풀이가 세상에 없다. 이해가세요? 네, 저런 계산을 해내게끔 요구한다. 물론 저걸 막 우리말도 집어넣고 막 하니까 더 길어진 효과는 상대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즉 이런 거예요.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직관력, 기억력, 봤던 기억에 의존해서, 즉 이게 매우 높아서
탁탁 까무로 찍어낸 애들, 즉 서술형으로 풀려면 못 푸는데 답은 어떻게 탁 잘 찾아내는 애들. 너네 이 새끼 이젠 수학이야. 꼼짝마.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2단계를 거쳐 넘어가면 답이 있어요. 1단계로는 안 돼. 보통 그런 애들 그러잖아요. 촥 이렇게 되잖아요. 촥. 자, 다시 준비. 하나 더. 싫어요가 되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인내력과 집중력의 게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6월 모의평가가 좀 궁금하시죠? 수학일은 쉬워졌습니다. 근데 수학일이 문항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미적분과 기하 벡터가 어려워졌습니다. 29번입니다. 기하 벡터고요. 지문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줍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는 다 그려줬는데 이제 안 그려줍니다. 또한 그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저 풀이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이른바 학강모라는 무슨 사이트가 있거든요. 무슨 학원 강사들의 모임 뭐 이런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저만큼 길다. 그런데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수학. 저 네모 박스가 된 저기에 몇 줄 써 있는지 빨리 세세요. 9줄 맞습니까? 10줄입니까? 아니, 저기 있는 저 중심으로는 전 이상한 한 줄이잖아요. 잘 보세요. 저 풀이가 저 풀이와로 대체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른쪽, 저긴 네모 박스 안에 몇 줄입니까? 5줄이죠? 느껴지세요?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저렇게 푸는 것도 있습니다. 저 네모 박스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과는. 즉 사전에 저 곡선이 갖는 성질과 저희 뭐 접선 얘기입니다만은 접선을 그었을 때 벌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딱 지식적으로 갖고 있으면 저 오른 왼쪽에는 장황한 10줄 근처의 풀이를 확 줄여주다. 그럼 이 효과는 뭐겠습니까? 1. 시간이 아껴진다. 2. 뭐겠어요? 얘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주면 좋아요. 풀이는 거기서 끝나요? 또 있어요? 저 네모 박스로 답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했니? 한 번 더 해볼래? 그럼 저기까지 했잖아요. 열심히. 이젠 싫은데요. 이 친구 하고. 아, 그래요? 그럼 풀지 뭐. 하고의 차이가 있다. 즉 축적된 사전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고3 때 역전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선동은 하죠. 선동은. 네? 한 3등급쯤 된 친구들한테 할 수 있어요. 너도 해! 맘만 먹으면! 그러나 속에서는 이제 저 문제들을 보고 나니까 수능 한 달 전에는 애들한테 3등급쯤 된 애들한테는 야, 한 문제쯤은 포기하자. 한 문제 틀려도 4점 감점이고 그럼 몇 점이죠? 96점이고 96점은 언제나 1등급이었어. 이러고 싶은 심정이 가끔씩 샘솟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 있었는데 30번도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미적분입니다. 역시나 동일 사이트에서 발췌해봤습니다. 네. 싫죠? 보기만 해보죠. 네. 그런데 또 저기입니다. 세세요 빨리. 10줄입니까? 11줄입니까? 네. 몇 줄로 줄 것 같습니까? 요는 저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하고 오른쪽은 사실은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배울 때는 아주 쉬운 원리예요. 이렇게 곡선이 하나가 주어지고 선을 확 그으면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은 심지어 인문계열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 이런 지식을 얼마만큼 잘 축적해둘 수 있냐 이게 관건이고 그 차이는 저 오른쪽 친구는 저 세 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아랫줄에 있다는 걸 알아요. 왼쪽 친구는 저걸 찾는 게 본질인 줄 알고 저기까지 왔거든요.
열심히 뛰어왔더니 반 오셨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지식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런 만큼 자연계열의 중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선행학습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저렇지 않다면 선행학습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점을 염두에 꼭